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김세영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과거를 한 번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간호사가 되었고 병원이라는 곳에서 운명처럼 그 사람, 준호를 만났으니까요. 준호 씨는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이었고 반듯한 외모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저희의 사랑은 순조로웠고 마침내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처음 시어머니, 어머님을 뵈었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한 동화 같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며 우리 아들이 복이 많네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죠. 저는 진심으로 제가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저의 집안 배경에 대해 물으셨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차가운 가면이 씌워진 것처럼 말이죠. 핏줄을 모르는 여자는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 차가운 눈빛에 담겨 있었지만 이내 그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겉으로는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제게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결혼식 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갈 무렵 어머님은 갑자기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저희 며느리 세영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모두에게 자랑스럽게 말해주고 싶네요. 보육원 원장님도 와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수많은 하객의 시선이 저에게로 꽂혔고 그 시선에는 동정, 놀라움, 그리고 조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받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과거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 제 삶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과거가 아닌 제 미래를 축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객들의 박수와 함께 결혼식은 마무리되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완벽한 동화가 아니라 거대한 갈등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결혼 후 저의 삶은 지옥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끊임없이 무시하셨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에는 항상 이런 음식, 우리 집에서 처음 본다며 깎아내리셨고 제 옷차림을 보며 내가 우리 집안 수준을 맞추려 노력은 하냐고 비아냥거리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 준호 씨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늘 어머니와 저 사이의 갈등을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뿐이야. 세영아, 내가 이해해줘. 저의 자존심은 억눌렸고 저는 결국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우연히 옛 연인 현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되어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영아, 너 정말 그대로구나.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한 게 평생 한이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감정의 문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그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밥이라도 함께 하자. 그의 연락을 받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저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 요즘 안색이 좋네. 좋은 일이라도 있어? 어머님의 눈빛에는 묘한 의심이 서려 있었고 저는 그녀가 이미 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님의 뒷조사는 집요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저와 현우의 과거를 모두 알아내셨습니다. 현우가 저의 대학 시절 등록금을 대신 내주었고, 저희가 한 집에서 동거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까지. 어머님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기다렸다는 듯 저를 준호 씨가 없는 자리로 불러내셨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남자와 붙어먹고 다녔다면서? 내 과거가 그렇게 더러운데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 당장 준호에게 이실직고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분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도움은 그저 빚일 뿐, 제 인생은 제가 만든 겁니다. 저의 지난날을 모욕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저의 당당한 태도에 어머님은 더욱 분노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내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준호야, 너 당장 집으로 와봐. 저 여자 과거가 더럽다. 내가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 준호 씨는 혼란에 빠진 표정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과거를 폭로하며 준호 씨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내 형편없는 과거를 속였잖아. 너도 똑같이 당할 수 있어. 준호 씨는 제게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세영아, 정말이야? 왜 말하지 않았어? 저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에게는 솔직하고 싶었지만 저는 제 과거를 당신 어머니께 모욕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준호 씨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이 집에서 영원히 쫓아내기 위해 더 큰 계략을 꾸미셨습니다. 어머님은 현우에게 은밀히 접근하셨고 그의 병원에 거액을 투자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대신 저와 다시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준호 씨가 이혼을 결심하게 만들라는 끔찍한 제안이었죠. 이 사실을 모르는 저는 홀로 상처를 삭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만남을 청했고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말에 결국 그의 병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세영아, 네 어머님이 나를 찾아왔었어. 너와 다시 잘 되어 준호와 헤어지게 해달라고 하더군. 하지만 난 그런 식으로 널 얻고 싶지 않아. 난 그저 네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사실은 준호 씨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준호 씨는 제가 현우와 만났다는 소식에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당신 정말 현우랑 만나고 다녔어? 어머니가 그러시더군. 당신은 과거가 더러운 여자라고. 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다 지쳤어요. 당신의 의심과 어머니의 모욕, 그리고 당신의 회피까지.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가방을 싸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흡족한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어머님의 투자 제안을 거절했고 어머님이 그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이 준호 씨에게도 알려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를 향한 어머님의 집착과 계략은 결국 준호 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현우의 병원에서 어머니의 투자 제안과 계획을 모두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보았던 모든 진실이 어머니의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머니에게 달려가 절규했습니다. 어머니가 진정 원하는 게 제 행복입니까? 아니면 집안의 체면입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그제야 어머님은 자신의 집착이 아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준호 씨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은 어머님에게서 저를 지켜주지 못했고 그분의 그늘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홀로 남겨졌고
며느리와 아들 모두를 잃은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